내 생각엔 그 사람이 그의 새로운 냄새나는 얼굴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내 관심을 받고 싶어. 에아디야, 그것은 낭비입니다. 나는 내 여주인과 함께 하와이에 갈 거예요. 흐릿한 의식 상태에서 남편의 말이 매우 날카롭게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잔인한 말에 그는 몸이 좋지 않고 40도에 달하는 고열로 고통받고 있는 아내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뭇잎이라는 사실조차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하얀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나면 열로 인한 오한에 몸이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다. 열이 나네요. 도와주세요. 내가 힘없이 애원하자 남편은 내 손을 쳐냈다. 떨쳐버려 부러진 손은 너무 아파서 힘을 참지 못해 그냥 바닥에 떨어뜨리게 놔두었습니다. 나는 쓰러졌다. 한동안 나를 깔보던 남편이 사라지고 나는 더욱 절망에 빠졌다. 몸이 안 좋다고 투덜대면서도 내기라 씨는 남편은 괜찮은지 궁금해한다고 하더군요. 나는 한마디도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 사실이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내 눈에는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기저귀가 이빨 사이로 새고 있어요.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슬프고 미웠던 걸까? 친절한 남편을 만났을 때 그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 마치 악몽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연애 중 바람이 불어 잠이 들었을 때 남편이 걱정을 해서 스포츠 음료를 권해줬어요. 선물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 어디로 갔나요? 흐릿한 의식 속에서 그래 멍하니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손에 병을 들고 나에게 주둥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각조각 소리가 나고 주위에 얼음이 흩어졌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얼음을 던지고 있었어요. 야, 이것으로 머리를 식혀라. 그러면 열이 내려갈 것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한 순간 내 머리 근처에 얼음 조각이 흩어졌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나에게 지갑을 던졌다. 열린 주둥이에서 얼음 덩어리가 튀어나와 내 머리를 때렸습니다. 나는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 싸늘한 순간에 몸도 마음도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것이 나와 내 남편의 끝인가요? 흩어진 얼음이 조금씩 녹아 옷과 머리카락이 흠뻑 젖는다. 스며드는 습기에 몸에 열이 빼앗겨 몸이 조금씩 떨려왔고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운명의 톱니바퀴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는 30세 주부 후루카와 마코토입니다. 저는 2년 전 저보다 2살 많은 남편 오사무와 결혼해 지금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며 배달업을 하며 쉬는 날도 거의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다. 그러던 중 결혼 전 다니던 대기업 회계부서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지만 저는 학생 때부터 꿈꿔왔던 회계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사람들도 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동료가 있다. 나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의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조금 더 계속하고 싶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집을 갖고 싶다. 그리고 나도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 둘 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절약하고 싶습니다. 마코토는 진지하다. 글쎄, 그게 내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집에 대한 계약금을 모으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남편은 내 말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당분간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대로 지내겠다. 그래서 결정되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남편과 저는 서로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쉬는 날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앞으로 이런 집을 짓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둘은 우리가 원하는 육아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약 6개월 만에 남편이 바쁜 업무 때문에 주말이면 집에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시외 배송 요청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가는 것보다 사무실에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요? 왜 남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더 이상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평일에 집에 오더라도 밤이 늦어지고 남편과 내 생활의 리듬도 점차 변해가곤 했다.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건강이 걱정되어 일찍 일어나서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점심을 꼭 챙겨 먹습니다.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행동은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점차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월급이 꽤 있어서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나는 그것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후드를 사려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상황은 어려워졌다. 남편에게 생활비라도 좀 달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일은 많은데 돈이 별로 없네 그래서. 그런데 남편의 말이 불편하네요. 남편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새 브랜드 옷을 사주기 때문이다. 그래도 남편의 말과 행동이 불편하더라도 믿고 싶고 의심이 듭니다. 내 마음이 흔들렸다. 3년 전에 만나서 1년 동안 사귄 그 해, 남편은 늘 성실하고 친절했어요. 나는 그의 성격 때문에 그와 결혼했고, 나는 그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로부터 속달 편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문득 그 느낌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남편에게 상황을 물어봐도 괜찮은 것 같았다. 그러자 그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신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나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는 남편입니다. 그 말이 불편했고 그 사람 성격도 불편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나를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그 말에 감동받을 뻔했지만 그래도 한때 커졌던 불신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남편에게 다른 빚이 없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이를 부인하며 점점 저와의 만남을 중단했습니다. 나는 말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대화가 점차 줄어들자 남편의 행동은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때로는 밤늦게 남편의 휴대전화에 잦은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나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이것은 더욱 일반화되었습니다.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증거도 모르고 그냥 그랬어요. 하루가 헛되이 지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무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동료를 돕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나는 일하고 있었다. 동료들은 나에게 사과했고 나를 돕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집에 가서 남편을 기다리고 저녁을 요리하고 집을 청소하곤 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그런데 어쨌든 집에 가보니 오늘도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회사를 나온다. 나는 음식을 사야 할지 도시락을 사야 할지 고민하면서 차를 몰고 사무실 구역을 지나 집으로 갔다. 시내 슈퍼마켓으로 향하던 중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마우 고급스러운 상점들이 즐비한 모퉁이에 위치해 있어 특히 예약이 필수이며 대기 기간은 6개월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남편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젊은 여성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연히 목격하게 됐어요. 그 당시 나는 충격을 받았고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나는 거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는 젊은 여성의 팔에 명품 브랜드가 새겨진 것을 보니 마음이 조여졌습니다. 공격당하는 느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받은 규칙과 규정이 떠올랐고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결국 남편은 나에게 말하지도 않은 채 빚이 쌓여 있었고 연하의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의 어지러움을 느끼며 나는 도망치듯 재빨리 가족들에게 말을 걸었다. 아이다였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밤늦게 집에 들어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잠에서 깬 것 같습니다. 그는 와서 내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말없이 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따르며 단호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다. 안녕. 오사무,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그러자 남편은 커피를 마시며 곤란한 표정으로 짧게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행동을 참을 수 없었고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지 마세요. 어제 봤거든요. 당신은 젊은 여자와 함께 멋진 레스토랑을 떠납니다. 그것이 나오는 곳. 그러자 남편이 불쾌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랬다. 아침부터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멀리 있는 고객을 접대하기 위해 방금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남편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말 한마디 없이 일어섭니다. 내 말을 거부하는 그 태도에 내 안에 무언가가 큰 소리를 내고 있었다. 무너지고 있어요. 어쩌면 내가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 쉬는 이유도 그 여자 때문이었을까? 우리가 만났기 때문일까요? 내 속에 커진 남편에 대한 불신은 더 이상 그의 속임수를 들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그토록 엄하게 질문하자 남편은 나를 돌아보며 무서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요약했다. 시끄러운
나는 당신이 나에게 일에 대해 당장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선다. 그 결과 남편과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지만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날이 기운이 빠져가는 나를 동료들이 걱정하며 얼굴이 창백해 보여 라고 말하더군요. 나는 동료들에게 흐뭇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이 아프고 머리가 이상하게 무겁다. 혹시 감기에 걸린 걸까요?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도 좀 허약한 것 같아요. 일찍 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쉬고 싶은데 그게 어떤 느낌일까요? 오히려 식욕이 전혀 없고 눈을 감고 잠도 못 자요. 그 이후로 남편은 며칠 동안 잠에서 깨어나 집에 들어오고 집에 있어도 항상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그녀를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좋지 않아요.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해요. 남편의 끔찍한 행동과 그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전 남편이 아직 어딘가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늘 친했던 커플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미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계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편이 돌아오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남편의 한마디에 모든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결국 그 남편은 차가운 얼굴로 얼음을 자르기 시작하더니 나에게 종이 한 장을 던졌다.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다가 그는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갑자기 가방을 꺼냈다. 남편은 여행 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나는 여전히 남편을 붙잡고 떠나고 싶지 않았고 다시 시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랬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냉담했습니다. 더 이상 너랑 커플이 되는 건 의미가 없어. 이 짜증나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남편은 멈추지 않고 차갑게 나에게 말했다. 남편의 무자비한 태도에 나는 절망감과 두려움을 느낀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웅크리고 있는 나를 조롱하는 어조로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참 이상한데 어쨌든 캐뷰인 것 같아요. 넌 내 관심을 너무 원해가요. 그러나 그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내 여주인과 함께 하와이에 갈 예정이다.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의 말이 유난히 날카롭게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잔인한 말은 몸이 좋지 않고 41도에 달하는 고열을 앓고 있는 아내를 향한 것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상상할 수 없는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불안과 발열로 인한 불안으로 나도 모르게 몸이 떨린다. 그의 행동을 볼 때 악몽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를 만났을 때의 친절한 남편과는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정말 열이 나네요. 도와주세요. 남편이 힘없이 애원하자 내 뻗은 손이 찰칵 소리를 내며 날아갔다. 나를 흔들어 놓은 그 힘에 나는 저항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그랬다. 그러다가 한동안 나를 내려다보던 남편의 존재도 사라지고 나는 더욱 절망에 빠졌다. 나는 밀려났다. 몸이 좋지 않다고 투덜대는데도 남편은 계속 괜찮냐고 묻습니다. 안 돼요. 그 사실이 가슴을 찢었고 눈에서는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꽉 다물고 있는 치아 사이로 압력이 새어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걱정하고 미웠던 걸까? 나는 내 마음을 찢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걱정하고 미웠던 걸까? 연애 중 바람이 불어서 잠이 들었을 때 걱정이 되어 스포도리를 주셨어요. 남편이 그랬어요. 그때 그 친절했던 남자는 어디로 갔나요? 몰로라는 의식 속에서 막연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 문득 머릿속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러자 남편이 손에 면판을 들고 주둥이를 나에게 가리켰습니다. 굉음이 나고 주위에 얼음이 흩뿌려졌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얼음을 던지고 있었어요. 야, 이것으로 머리를 식혀라. 그러면 열이 내려갈 것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한 순간 머리 근처에서 탁탁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머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이 날아갔습니다. 남편은 내 머리 옆에 뇌를 던졌습니다. 열린 주둥이에서 얼음 덩어리가 튀어나와 내 머리를 때렸습니다. 보다 그 싸늘한 순간에 내 몸과 마음은 더욱 얼어붙었다. 남편은 일어설 기력이 없자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나에게 소리친다. 빨리 아케미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너와 달리 부자이기 때문이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혼 서류를 바꿔주세요. 네. 남편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고 이번에는 여행 가방을 손에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따라갈 힘도 없이 쓰러지는 내 귓가에 가차없이 울려 퍼지는 발소리. 흩어진 얼음이 조금씩 녹아 옷과 머리카락이 흠뻑 젖는다. 몸 안으로 스며드는 습기가 체온을 빼앗아가고 몸이 조금씩 떨렸다. 나는 지금까지 받았던 스트레스와 지금 남편의 끔찍한 행동으로 인해 망연자실합니다. 나에게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하자 마치 내 머리를 후려치듯 내 머릿속에는 남편의 말이 전부였다. 루 아케미의 가족은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만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것 같습니다. 예, 아버지는 내가 눈을 뜨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부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코토, 기분은 어때? 의사가 폐렴이라는 진단을 내려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오사무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나요? 엄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 아마도 치료 덕분에 기분이 훨씬 나아졌고 천천히 모든 것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 왜 저한테 바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랬다. 아버지가 나에게 한 말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지만 그것이 나를 구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5일 후, 나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어떤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여주인과의 불륜 여행을 마치고 기분 좋게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얼어붙었고 수비라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 남자는 사무적인 말을 딱 한 번만 했습니다. 아내는 높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잠시 멍한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저게 뭐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말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나요? 당신이 정말 내 여주인인가요? 그 사람이 나를 속였나요? 남편은 즉시 얼굴이 붉어졌고 방으로 뛰어들어 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나는 거기에 없습니다. 사실 몸이 낫고 나서 남편과 살던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남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나를 찾기 위해 침실은 물론 화장실과 욕실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물론 저는 그 아파트에 없었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분노로 붉어지던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랬다.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찾았다고 확신합니다. 분노로 붉어지던 한 사람의 남편의 얼굴이 금세 파랗게 변했다. 나는 그 남자의 말이 갑자기 현실이 되어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확신합니다. 남편이 그 남자를 꼭 붙잡고 물었다. 여기요. 당신은 누구세요? 정말 마코랑 가버린 거야? 그러자 그 남자는 나에게 유명한 종이 한 장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 이름은 후지무라이고 사립탐정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에 대해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조사하고 있었다. 무엇? 형사, 저게 뭐예요? 게다가 누가 나를 들여다보는 걸까? 남편의 질문에 후지무라는 눈을 내리깔고 대답했다.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코토에 대해서 그 사람 부모님께 물어보는 게 어때요? 후지무라 씨의 말에 나는 전화를 끊는다. 사실 그 당시 후지무라 씨가 저에 대해 말씀하셨거든요. 그는 나를 도왔습니다. 후지무라 씨는 아버지와 한동안 접촉을 해왔으며 이웃을 눈으로 보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날 나와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알아차린 이웃이 후지무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연락했고 후지무라 씨가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멍하니 회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 집에 가전제품이 울렸다. 아버지는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시며 우스꽝스러운 목소리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가전제품을 스피커로 바꾸었을 때 남편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울려 퍼졌다. 안녕하세요. 아빠. 미안하지만 마코토가 죽은 게 이상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러자 아버지는 영혼 속 깊은 곳을 파고드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떤 것 같나요? 모든 일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게 다야 아버지는 당황한 남편에게 더욱 단호한 어조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마코토는 일시적으로 몸이 좋지 않아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는 장비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사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하하. 그렇군요, 남편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리지만 그의 말은 변명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더 이상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나를 더 공격하려는 듯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소중한 딸을 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이미 경찰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나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나한테 사과해도 아무 의미 없어. 남편은 아버지의 조용한 목소리에 소리친다. 남편은 마침내 자신이 죽음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한 것 같습니다. 였다. 전화가 끊기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본다. 그 직후 후지무라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사무라이를 쫓아가겠습니다.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은 화가 나서 내 이름을 외치며 밖으로 뛰쳐나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마코토, 준비됐어? 사무라이 군과 제대로 맞설 수 있을까요? 나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아빠.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자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아주시듯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에 조금이라도 울고 싶을 정도다. 병원에 있는 내내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항상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내 마음도 고려하지 않고 나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남편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남편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더니 몸이 좋지 않은 나를 버리고 여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 남편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쓰러졌을 때 느꼈던 절망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남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절망감을 떠올리며 살짝 몸을 떨었습니다. 잠시 후 후지무라 씨의 말대로 너무 속상해서 정신이 없던 남편이 친정에 왔습니다. 그는 서둘러 들어옵니다. 부모님과 나는 차가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마코토, 괜찮아.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를 속였나요? 정말 끔찍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얼굴을 찌푸린 채 나에게 다가옵니다. 아버지는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다. 게다가 오사무군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편은 아버지의 차가운 말투에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음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회복된 듯 웃으며 말했다. 나는 부자 아케미와 결혼할 거야. 오만한 딸과 이혼하라. 남편의 조롱과 자랑스러운 태도에 남편이 주먹을 꽉 쥐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랬다. 아케미라는 여자는 결혼 사기꾼이에요. 남편은 후지무라 씨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서 소리친다. 그러나 후지무라는 남편을 걱정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을 이어간다. 나는 아케미 피해자들의 의뢰로 연구를 진행해왔다. 간단히 말해서. 후루카와 오사무, 당신도 피해자 중 한 명이에요. 알겠어요. 글쎄. 300만 오 순식간에 현장 분위기가 얼어붙는다. 남편을 제외한 모두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게 아케미의 평소 수법이지. 남자를 유혹할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남자들은 자신이 찾은 것에 대한 대가로 무언가를 원함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찾을 수 있습니다. 치워두겠습니다. 서코드가 끝나면 아케미는 남자를 버리고 다음 목표로 향합니다. 후지무라의 말에 남편은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진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봐도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지무라 씨의 설명을 듣고 진실을 알게 되자 남편에 대한 후회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불륜에 대한 의사비를 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남편이 의사비를 지불했습니다. 갑자기 실이 끊어진 듯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회사와 상의한 뒤 급히 회복을 위해 장기간의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직장에 복구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완벽한 건강 상태로 돌아가세요. 병원에 있는 동안 전 남편과 함께 보낸 3년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떠올리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난 3년 동안 저는 남편 생각만 하고 늘 제 자신을 뒤로 밀어왔습니다. 그랬다. 남편의 바쁜 상황을 고려하여 결혼식도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다. 결혼식에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갔어요.
내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아직도 남아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신혼여행으로 하와이에 가셨어요. 부모님은 그때 나온 오래된 앨범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앨범을 여러 번 봤어요. 먼 바다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동경을 놓치지 않은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몸이 좋아지면 부모님을 하와이로 모시고 갈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던 중 갑자기 어머니께 제안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네, 마코토의 마음은 정말 기쁘지만 아버지와 저는 둘 다 늙어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외출하는 것은 매우 피곤합니다. 차라리 일본의 온천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혈압이 조금 높아서 약을 먹고 있다고 하신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마코토는 기분이 조금 좋아지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된다. 꼭 오세요. 해외에 가도 괜찮아요. 가치관이 바뀌거든요. 어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신혼여행 추억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말했다. 그는 나에게 그것을 주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몰래 목표를 세웠다. 저는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지쳐서 다시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랬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부모님을 평생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길에 전념하는 삶을 살자. 하와이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습니다. 여행을 떠나자 그러고 보니 나에게는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동료가 있다. 내가 그녀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나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아마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길을 염두에 두고 직장에 복구하려는 의욕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고통스럽다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잠시 입원한 뒤 제가 태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돌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시청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저를 걱정하고 걱정해 주셔서 마모코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동시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몸이 좀 나아져서 다시 일을 하고 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온천에 가겠습니다. 아니면 그럴까요? 다음은 해외여행을 위해 돈을 모아보자. 딱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평화롭던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먹구름을 들이운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무리의 부도덕한 남자들이 부모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위에 인터폰으로 대답하고 있었는데 남자들은 항상 큰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동네에 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갑자기 석조를 꺼내더니 나에게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나는 당신 이름으로 소비자 대출에서 200만 엔을 빌렸습니다. 이 가게는 당신이 밀고 나가는 곳입니다. 당신이 해냈습니다. 남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게 맞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후루카와의 성은세 도장을 만들었습니다. 별로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좀 더 독특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남자들이 나에게 건네준 서류를 보면 같은 시대의 창고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 전 남편이 허락도 없이 내 인감을 빼앗고 내 이름으로 추가 빚을 졌던 걸까요? 그것도 2억이요. 부모님과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놀라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란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돈을 요구한다. 재건축 및 복구업체인 저희를 과소평가하시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 그냥 말만 하세요. 그냥 돈을 돌려주세요. 우리는 협박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절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날 집에 데려다 줬는데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깨어났어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어요. 남자들의 방문은 꼭 필요한 일이었고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더 나은 방법은 저축해서 200만 엔을 지불할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동안 고생한 게 다 물거품이 될 것 같아서 나는 그것을 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절대로 돈을 주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아무튼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상담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쯤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게 다야 충격적인 전화였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당신이 빚을 지고 있다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상사가 저를 방문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상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묵묵히 내 말을 듣고 있던 상사가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금 이대로는 회사에 복구하기 힘들지 모르겠네요.
일시적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상사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온 힘을 다해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강한 충격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랬다. 마치 상사가 간접적으로 자신의 퇴사를 권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혼에 대해 부모님을 많이 걱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2배로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걱정을 끼쳐드린 만큼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안정된 삶을 살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아드리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대로라면 그 작은 꿈도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상사는 나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었고 나는 너무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상사와 상의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합니다. 나는 상사의 말에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이 우리 가족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괜찮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지만 날이 갈수록 지쳐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떼어내고 나니 불안하고 불안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불안해하시고 잠도 못 이루게 되었고 아버지는 결국 고혈압으로 병이 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모시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체력과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중 재건축 및 복구 회사의 남자들은 점점 더 집요해졌고 어느 날 그들은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더니 떠나갑니다. 이웃들이 우리를 피해 숨기 시작했고 부모님과 저는 점점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탈출구를 찾을 수 없어 좌절감은 커지고 시간은 흘러간다. 그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과 정부를 조사하고 나를 도와준 사람은 사립탐정 후지무라였다. 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어 다시 협력하겠다고 제안했고 우리의 구조활동도 중단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에게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후지무라 씨는 그 이후로도 계속 남편과 애인을 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 그러자 후지무라 씨는 서둘러 부모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늦게 도착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그는 여주인을 쫓아 전국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나를 따라 우리 집까지 따라온 남자들은 사실은 재건축 복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후지무라 씨는 말한다. 그냥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결혼파의 일원이다. SNS 등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따라잡기가 어렵다.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구름을 붙잡고 있는 듯한 상황에 처해 있던 그는 마침내 높은 수준의 계획을 생각해냈다. 설령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 그 상황을 이용하게 될까요? 후지무라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후지무라 씨는 이제 구세주와 같습니다. 나는 강하게 고개를 저으며 본능적으로 후지무라 씨를 따라갔습니다. 나는 고개를 세게 저으며 본능적으로 후지무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어느 쪽이든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다. 저 수집가들은 어제 안 왔으니 오늘 와야 합니다. 알겠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사실 후지무라 씨는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경찰에 조사하고 자료를 추가한 상태였습니다. 보기에 경찰은 이미 이 사건을 대규모 사기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랬다. 우리 집에 들이닥친 남자들은 대기하던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빼앗겼습니다. 결말이 너무 끝이 없어서 나도 부모님한테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경찰을 피해왔다. 아마 다행히 이번에는 후지무라 씨의 훌륭한 플레이 덕분에 단번에 마스터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노다 조사 결과 사기 집단의 수법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저와 부모님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비슷한 수법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그는 국내에서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후지무라에 따르면 그것은 트서트소모테이스의 현대 버전이었습니다. 동료를 보호하는 건 아니지만 눈치채서 다행이다. 그랬다. 결혼 사기 집단은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로 시작했다. 돈을 최대한 짜낸 뒤 타겟맨을 데려갈 차례다. 동반자다움 형식으로 가져옵니다. 그때쯤이면 그 사람은 빚이 너무 많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남자의 가족, 친척, 심지어 친구까지 돈을 빌려주게 된다. 그리고는 남자의 가족, 친척,
심지어 친구까지 돈을 빌려주게 된다. 그리고는 부동산 중개인인 척하며 협박하며 돈을 갈취합니다. 최근 밝혀진 결혼 사기 집단의 끔찍한 수법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끔찍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준 후지무라 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그에게 감사했다. 결국 사기 그룹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상황에서 구제했습니다. 내 빚은 무효로 선언됩니다. 그게 다 후지무라 선생님 덕분이에요. 매우 감사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자 후지무라 씨는 소심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아들과는 달리 그는 환각을 겪는 진지한 사람인 것 같았다.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들을 대신하여 의사의 진료비를 상환할 생각입니다.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너무 놀랐고 전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시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해했다. 내가 그렇게 짧게 말한 뒤 시아버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떠나셨다. 그 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부담 없이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 기뻐했고 직장에 온 것을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나는 시아버지께서 지불해주신 진료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원히 부모님께만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를 걱정하며 자기 집에 영원히 머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후지무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후지무라는 옆에 서 있는 남편을 무시한 채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귀하의 지역을 조사해왔습니다. 덕분에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이 더 있을 것입니다. 남편은 깜짝 놀랐고 얼굴에 벌을 받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리며 나에게 고백한다. 사실 저는 아케미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소비자 대출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나는 차가운 눈으로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며 물었다. 그럼 얼마를 빌렸어요? 나는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근처에 살아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조금 슬픈 표정을 지으시면서도 이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나에게 그것을 주었다. 반면 시아버지는 전 남편이 회복되는 동안에도 매달 의사 진료비를 계속해서 지불해 주셨다. 그랬다. 아마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지만 조금 고마울 뿐입니다. 그러다가 직장 동료에게 해외여행에 관해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와이에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는 동료가 나에게 함께 가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그것을 주었다. 우리는 너무 신나서 서로 친구를 초대하고 하와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듯이 하와이 여행은 내 가치관을 바꿔주었기 때문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뭔가가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면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하와이 바다를 바라보고